당신의 능력은 오히려 그거를 잘 들여다보고 가꾸면 불안은 우리의 성장이다. 불안은 너의 살아있음의 증거다. 계속 회피하고 외면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조용히 자신을 복원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섬세한 성격일수록 좀 불안에 더 취약한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일이 좀 불안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은 되게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는 되게 예민했어요. 예민해서 누군가가 콕 찌르면 그대로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 자신의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를 느끼고 생각할 때마다. 그랬더니 저의 섬세함이더라고요. 이 섬세함은요, 불안과 예민함이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그 깊이와 감각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저 자신을 계속 내면과 소통하면서요, 저는 섬세한 사람들에게는요 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누구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능력은 오히려 그거를 잘 들여다보고 가꾸면 예술적인 표현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치유도 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저 자신에게도 인정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런 적이 있는데요. 저 자신이 섬세함 덕분에 사실은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상담도 할 수 있고 저만의 자원이 되기도 하는 거죠. 누가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통찰하고 느끼고 통합한 결과에 이런 자원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재능으로 대할 때, 나의 탤런트로 대할 때 불안은 창조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연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요즘 시대가 노마드 라이프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과거처럼 뭐 어떤 사무실에 딱 있어가지고 봤던 사람만 매일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일을 스스로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매일같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이 굉장히 좀 일반화가 됐잖아요. 네네. 이런 시대에 좀 어떻게 좀 사는 것이 좀 불안에 좀 잘 대처하고 가장 적합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1인 기업가들이 많잖아요. 1인 기업가들 중에는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가치, 정체성, 이런 것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여행을 좋아하니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있는 거, 또는 뭐 내가 1인 기업가로서 혼자 아무 시간에나 아무 곳에서나 일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이 있는 이동이라는 거예요.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은요. 그쵸? 그래서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어울리는 거가 뭔가를 이렇게 봤더니 각각의 경험하고 살아온 거는 다 다르잖아요. 개인적 서사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누가 기록하나 안 하냐 이 차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뭐 엔지니어든 사무직이든 뭐든 있잖아요. 기록하고 나누고 연결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의 삶을 기록하고 나누고서 연결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글쓰기라든지 강의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컨텐츠를 제작한다든지 물리적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가 경험하고 느끼고 통찰된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고 또 이거를 누구에겐가 코칭을 하거나 전달을 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노마드는요,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글자와 새로운 문장과 만나고 새로운 어떤 컨텐츠와 만나고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새로운 만남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뭐 1인 기업이라든지 뭐 마땅한 뭐 정기적 출근하는 뭐 직장이 없으면은 뭔가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불안을 만들고 뭐 안 만들고 아니라 내 중심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목적지가 있어요.
목표성이 있고 목적지가 네. 있는데 이 방향성이라는 거가 있는 걸 보면 그 사람 안에는 삶에 살아가는 정체성과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오늘 하는 이 일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늘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는 1인 기업가라고 하지만 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이동의 자유만 이동, 거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안에 정체성, 나아가는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그는 아주 즐겁게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자기 자신을 삶을 즐겁게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불안을 좀 줄이는데 네. 루틴을 만드는 것도 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불안은요. 삶을 살아가는데 예측하지 못한 불가능에서 오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그죠?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내가 통제 밖이야. 이럴 때 불안을 느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루틴이 있냐면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글을 쓰는 거. 네. 오늘 하루에 숨 쉬는 거에 대한 감사함 이런 거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물을 마신다든가 차를 마시다든가 이런 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루틴은 우리의 뇌에서 지금은 안전하다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요. 왜냐하면 내가 매일매일 했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물론 가다가 이 루틴이 이걸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불안이 또 오거든요. 불안이라는 게 침투를 하거든요. 삶이 무너져도 루틴은요,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조용히 자신을 복원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루틴이에요. 그리고 불안은 이 루틴을 뚫고 들어오기도 해요. 그쵸? 예측하지 못한 거 탁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루틴은 불안을 흘려보내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때요? 이 루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거가 저는 불안을 줄이는데 루틴 습관이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개인의 그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AI랑 이제 대화를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뭐 너는 뭐 이런 얘기만 해 이렇게 다 사전 설정 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은 즉 그 AI가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니까 거기서 뭔가 내 심적인 뭔가 그 불안을 잠재우고 뭔가 안정을 찾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작가님께서도 이번 책에서 이제 AI에 대해 써주셨는데 네. 이 AI 시대에 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불안의 창조 전환이 있을까요? 네. 저희도 요즘 이제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네. 작가들도 불안하거든요. 물론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해요. 아, 작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AI는 우리가 명령한 대로 해답을 줘요. 그쵸.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불안을 의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도구들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 질문에 해답을, 정답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면 인간의 의미는 뭘까? 인간의 존재는 뭘까? 인간의 살아있음의 의미는 뭘까를 계속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의미로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AI가 계속 답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요,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나올 때 인간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 인간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AI는 효율을 추구하지만 인간은 그 한 사람의 순간순간의 삶을 서사로 바꿔 놓는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불안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불안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하는 능력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통해서 문학을 쓰고 아름다운 서사를 쓰고 예술을 우리가 듣고 만들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보기도 하고 무용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영화도 만들고 또 작가로서 글도 쓰고 또 공동체를 형성하죠. 예를 들면
환경이 무너지는 걸 보고 환경이 이게 체계가 무너지는 걸 보고 환경단체가 또 만들어지면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이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또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불안은 인간을 단순한 그 기능적인 존재에서요 의미적 존재로 끌어올리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번에 쓰신 불안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에서 이제 불안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의 신호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해 주셨는데 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로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는 언제죠?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이 있고 또 여전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 근데 가다가 생각하지 못한 예측 밖의 어떤 문제가 상황이 환경이 왔을 때 느끼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은요 포기의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왔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는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데 저기 가고 싶은 거를 이러면서 갈망의 징표이기도 한 거죠. 불안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불안은 내면에서 보내는 다음 무대로의 초대장이다. 결핍증처럼 느껴지는 감정 속에서요 사실은 가능성의 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불안은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어. 너는 살아있어. 너는 여전히 네 삶을 사랑하고 있어. 또는 여전히 너는 도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거라고 저는 내면의 어떤 생명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삶의 의지네요. 이게. 그렇죠. 삶의 의지이고 그가 살아있음의 증거고 네. 또 하루하루 움직이는 어떤 변화 이런 거를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불안이라는 게 뭔가 부정적이고 나쁜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감정이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초기에 내가 감각을 열어서 잘 느끼고 반응할 때 이런 거고요. 이거를 이제 성격에 따라 또는 오랫동안 내가 회피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은요. 계속 회피하고 외면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예측하지 못한 폭발로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터지게 되는 것이 결론은 우리가 생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의료적인 어떤 병리적인 이런 걸로 우리가 치료와 또 어떤 의료적인 기술이 들어가서 약물이 들어가서 치료해야 되는 이런 아주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불안은 우리의 성장이다. 불안은 너의 살아있음의 증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 뭔가 내 몸에 자주자주 감각을 열어서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고 탐색하고 반응해 줘야 된다. 즉각적으로. 그거를 자주자주 해줄 때는 큰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숨겨뒀다가 했을 때는 큰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불안을 그냥 그때그때 왔을 때 너 불안 왔구나. 그래. 어떻게 원해? 무엇을 원해? 그렇구나 하면서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은 내가 살아가는 내 존재의 거울이다 라고 보시고 거울을 자주자주 들여다보시라.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고성장이요. 또 누구에겐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자신만의 아름다운 서사를 만들어가는 인생,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불안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 염두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